예, 다음은 페이지 정리에서에 대해서 또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정리합시다. 페이지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정의가 있는데, 분할. 수학에서 뭐 분할의 개념은 여기저기 많이 쓰니까. 사건 B가, 여기 정의를 보면, 마우스. 사건 B1, B2, Bn, N개의 사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거를 S를 분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공사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합사건, 전부 합하면 전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 배반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런 거라 이거죠. B1, B2, Bn. 이게 S의 분할이다. 파티션. 분할이다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 1번 공사건이 아니고 BK가 다 공사건이 아니고, 두 번째 몽땅 다 합사건 하면 그게 전체를 덮어야 되고, 다 서로 다 배반, I하고 J하고 다르면. 이게 어떤 경우죠?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S. 그러면 B1, B2, B3 이런 식으로 쭉 해서 BN. 네. 이렇게 완전히 나눠진다. 이거 S에 의해서 N개의 사건들이 N개의 사건에 의해서 S가 분할이 된다 이거죠, 완전히. 네, 그거를 분할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얼굴 아쉽지만 치우고. 그랬을 때 전항률 정리라는 게 뭐냐? 읽어봅시다. 사건 B1부터 Bn이 S의 분할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S의 X의 사건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 그림, 여기 가서 설명을 합시다. 여기서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S의 분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할이 있고, AND A가 지금 S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A. 오케이? 그러면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냐?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제가 칠하면서 볼게요. 요 사건의 확률 더하기 색깔을 요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이쪽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이쪽 사건의 확률, 이런 것들 다 더한 거라 이거죠. 그쵸? 즉 이게 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P, A와 BK의 인터섹션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이거죠. 그쵸? 증명하면서 할까요? 아예? 증명하면서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거는 A 인터섹션 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A 인터섹션 S는 다시 쓰면
유니온 K는 1서부터 N까지 BK. S는 이걸로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요거 쫙, A를 이렇게 쫙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유니온 K는 1서부터 N까지 A 인터섹션 BK.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서로 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과 같죠. 더한 것과 같다. 이거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P A 인터섹션 BK. 예. 이렇게 돼요. 이것도 여기까지도 전 확률 정리고, 그다음에 얘는 조건부 확률로 이거를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요거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P BK가 발생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결론적으로 더 많이 써요. A의 확률은, 어떤 사건 A의 확률은 분할이 있으면 그 분할에 의해서 쪼갤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한번 예를 봅시다. 예제가 있겠지, 얘가. 여기.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복균율이 0.1%라고 하자. 진짜 0.1%인지는 몰라요. 이건 지어낸 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실제 데이터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 찾아봤어요. 복균율,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복균율, 그러니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0.1%래요. 한 의학자가 C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 검사하면 복균자의 95%가 양성 반응을 보이지만 비복균자인 경우에도 양성 반응을 보인대요.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검사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을 구하셔. 자, 이게 수학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쵸? 자, C형 간염 복균율이 0.1%?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C라는 사건을 복균자인 사건, 검사 받는 거, 그러니까 검사 받는 사람이 복균자인 사건, C,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건을, 양성이니까 포지티브 플러스라고 쓸까요? 양성. 그러면 C 확률은 어떻게 되죠? 0.1%. 0.1%가 소수로 나타내면 0.001인가요? 맞나? (0.1이면) 10%, 0.01이면 1%, 0.001이면 0.1%. 그 다음에, 그러면, 복균자가 아닌 사건, 아닐 확률은 1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0.99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방법으로 검사하면 복균자의 95%는 양성. 자, 이 말은 다시 쓰면 복균자가 양성이 나오는 확률은
이런 뜻이죠. 그게 몇 프로? 0.95. 그 다음에 비보균자도 양성. 이거는 보균자가 아닌데 양성. 이게 몇 프로? 1%. 그러니까 0.01.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뭘 구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 한 사람, 길 가는 사람 하나를 딱 뽑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딱 검사했더니 그 사람이 양성일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를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냐면 보균자인 사람과 보균자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조사하면 양성인 사건, 요게 이제 플러스인 사건이죠. 요게 전체가. 그래서 플러스인 사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나눠요? 양성인 사건에 보균자이고 양성인 사건 더하기 보균자가 아니고 양성인 사건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근데 얘는 각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보균자일 때 양성일 확률 더하고 비보균자일 때 양성일 확률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그럼 보균자일 확률 얼마? 0.001 곱하기 보균자이고 양성일 확률 0.95 플러스 보균자가 아닐 확률 0.999 곱하기 보균자가 아닌데 양성일 확률 0.01.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봤더니 0.01094 퍼센트로 얘기하면 1.094%. 어떤 사람을 딱 검사해서 그 사람이 양성이 나올 확률이 얼마? 1.1% 정도 된다 이거죠. 이 검사법에 의하면. 오케이. 그게 바로 전확률 정리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베이즈 정리는 뭐냐? 어떤 사건의 확률을 이제 뒤집는 건데, 요걸 잘 보세요. 사건 B1부터 BN이 S의 분할이고, 그 다음에 공사건이 아닌 사건 A가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표현된다. 예, 이것도 아예 증명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베이즈 정리. B1, B2 해서 BN이 S의 분할이에요. 그리고 A가 지금 S의 사건이에요. 그럴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K가 일어날 확률은 그림으로 보면 아까 상황 B1, B2, B3, BN-1, BN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거는 정의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PA분의 정의대로 쓰면 BK 인터섹션 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확률 정리에 의하면 전확률 정리가 뭐였죠? 순식간에 잊어버렸을까? 요거 PA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쓴다 이거죠. 분모가 시그마 컨트롤 Z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BI가 일어날 확률에 BI가 발생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다 더한 것뿐에 요 위에 것도 BK가 먼저 일어난 걸로 쓰면 BK가 발생했을 때 BK가 발생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률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것도 예제를 한번 봅시다. 똑같이 빵이 아니라 이것도 에이즈네. 에이즈를 야기하는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HIV 바이러스의 복균율이 0.1%라고 하자. 실제로 0.1%인지 몰라요. 자, 한 의학자가 개발한, 아까 그 사람이 아니겠죠? 그 사람인가? 아까 그 사람은 간염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딴 사람이겠지? 한 의학자가 개발한 HIV 복균 검사법.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복균자, 양성이면 복균자, 음성이면 비복균자로 판정한다. 다 그러죠, 뭐. 지금 우리 코로나도 양성이면 확진자, 음성이면 그냥 음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검사는 HIV 복균자인 경우에 검사 결과 100%. HIV 복균인 경우에는 100%래요. 다 양성으로 나온대요. 근데 복균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5%나 된대요. 5%. 만약 어떤 사람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 실제로. 그럼 이 사람이 복균자의 확률을 구해보라. 얼마나 될까? Shift 윈도우 S. 자, 이것도 아까처럼 또 그렇게 해봅시다. H를 뭐? 복균자인 사건.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 검사 결과가 양성. 그러면 H 확률이 얼마라고요? 0.1%니까 0.001. 그 다음에 양성일 확률이 얼마? 양성일 확률이 양성일 확률은 필요 없나? 그리고 이제 0.1%, 요거. 복균자일 경우 100% 양성. 복균자일 때 양성이 나올 확률이 100%, 1. 그 다음에, 복균자가 아닐 경우에 양성일 확률이 5%. 이게 0.5%니까 0.5인가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뭘 구하라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양성이 나왔어. 그럴 때 그 사람이 복균자일 확률이죠. 이게 높아야지 정확한 거죠. 그렇죠? 양성이 나왔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복균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베이지 정리 쓰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전체가 지금 뭐냐면 H와 H 컴플리먼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성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쓰냐면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P H 양성 복균자일 때 양성일 확률 플러스 복균자가 아니고 복균자가 아닐 때 양성일 확률 분의 복균자일 때 양성일 확률. 예,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이게 지금 베이즈 정리예요. 여기 적용된 게 베이즈 정리. 그래서 계산하면 H가 0.001,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H 컴플리먼트는 1에서 0.001 빼니까 얼마? 0.999, 그 다음에 0.05. 복균자가 아닐 때 양성일 확률 분해 0.001 곱하기 복균자일 때 양성일 확률 1.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정광석화 같이 이걸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0.019627. 몇 프로야? 1.9627%. 약 2%? 뭔 소리 이게? 이 검사법으로 양성이 나왔어.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복균자일 확률이 몇 프로야? 2%밖에 안 돼. 우와. 엄청 적죠? 근데 이건 딱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저 사람 복균자일 확률 한 95%쯤 되지 않을까? 복균자가 아닌데도 양성이 나오는 확률이 50%니까, 이거 빼면 되니까, 95%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병원 가면 검사를 이것저것 많이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거라 이거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베이지 정리에 써서 푸는 문제 중에 유명한 문제가 이제 먼티얼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먼티얼은 그 미국의 그 먼티얼이라는 그 TV 쇼 프로그램 진행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그 Let's Make a Deal이라는 이 사람 이름을 딴 프로그램 아니네. Let's Make a Deal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어요. 그 사람이 나온 쇼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예요. 보면 세 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을 선택해서 문 뒤에 있는 상품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다고요, 지금. A, B, C. 세 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문 중에 이제 내가 뭐 하나를 딱 택하면 한 문을 택하면 그 문을 열어서 거기 있는 물건을 주는 거죠. 근데 문 뒤에 한 군데는 자동차, 엄청 비싼 자동차, 뭐가 있을까? 엄청 비싼 거. 외제차, 페라리, 포르쉐, 하여튼 그런 B급 아주 번쩍번쩍 하는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1번 문이구나. 1번, 2번, 3번이네. 나머지 문 뒤에는 이제 염소가 있대요. 물론 이제 모르죠. 그게 있는지. 염소는 어떻게 그래야 돼? 불. 이렇게 있다.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여기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서 참가자가 2번 문,
딱 했어. 나 요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먼티얼 이 사람이 무대 뒤로 이렇게 딱 돌아서서 딱 가가지고 무대 뒤로 이렇게 딱 가서 봤어요. 딱 보고 나서 3번 문을 딱 이거 열었어. 오픈. 열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염소가 딱 있는 거야. 3번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염소가 있으면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2번 택했잖아. 1번으로 바꿀려? 그냥 계속 할려? 바꿀래 말래? 저 이제 그랬어요. 자, 이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 바꾸는 게 유리할까? 그대로 가는 게 유리할까?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동영상을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풀어줄게요. 왜 안 멈춰? 자, 한번 풀어봅시다. 멈추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잘생긴 얼굴 치우고. 자, 사건 1. 1이라고 표현한 사건 뭐? 1번 문의 자동차. (2는) 2번 문 뒤에 자동차. 3은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는 사건을 1, 2, 3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5. 문을 열어주는 거. 이건 뭐?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줬죠?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자, 그러면 1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 얼마죠? 처음 상태에서 보면 3분의 1이지 뭐. 셋 중에 하나니까. 2번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3번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도 3분의 1. ABC라고 쓸걸. 1, 2, 3이라고 쓰니까 헷갈리네. 그 다음에 참가자는 지금 2번 문을 선택했죠. 2번 문. 그때 사회자가 3번 문, 사회자는 3번 문을 열어줘요. 열어서 보여주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자동차가 있을 때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줄 확률은 얼마예요? (1번에) 자동차가 있어. 그리고 지금 택한 건 2번을 택했어요. 그러면 사회자는 1번 문을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죠. 왜?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쇼같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행도 안 돼 버리고. 그러니까 3번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죠. 반드시. 확률이 1이죠. 그 다음에 2에 자동차가 있을 때 3번을 열어서 보여줄 확률은, 자동차가 2에 있으면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문은 뭐죠? 1번을 보여주거나 3번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어. 그럴 때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줄 확률은 0이죠. 그 3번 문 보여주면 안 되잖아. 0이죠. 0. 네, 이렇게 돼요. 자, 구하는 확률은 뭐죠? 구할 확률은 문을 열어서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줬을 때 1의 확률
그 다음에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줬을 때 2의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거 각각이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거죠. 이걸 계산해봐라, 이거죠. P1 제로, P2 제로를. 자, 계산해봅시다. 2번을 열어서 보여주는 확률. 아니, 2번, 문을 열어서 보여줬을 때 2번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 어떻게 달라질까요?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이거 베이지 정리 써요. 그러면 베이지 정리 쓰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1번에 차가 있을 확률에 1번에 3번 문 열어주는 거, 2번에 차가 있을 확률, 2번에 차가 있다고 했을 때 문 열어서 보여주는 확률, 그 다음에 3번에 차가 있을 확률에 3번에 차가 있을 때 3번 문 열어주는 확률을. 그다음에 지금 2니까 2의 차가 있을 때 열어주는 사건. 네, 요걸 계산해 보면 돼요. 이거 계산해 보면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0 분의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1 싹 약분되면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에서 2분의 3, 2분의 1, 3분의 1이네요. 문을 열어줬을 때 1번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에 차가 있고 1번에 차가 있을 때 문을 열어줄 확률 3번 문을, 2번에 차가 있고 2번에 차가 있을 때 이 3번 문을 열어줄 확률, 3번에 차가 있을 확률, 3번에 차가 있을 때 3번 문을 열어줄 확률 분의 1번에 차가 있을 확률, 1번에 차가 있을 때 3번 문을 열어줄 확률. 계산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0분의 3분의 1 곱하기 1. 계산하면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해서 3분의 3, 3분의 2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열어주기 전에 1번 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 3분의 1, 2번 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 3분의 1이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참가자가 2번을 택하고 나서 3번 문을 딱 열어서 보여줬어요.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사건이 딱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그러고 나서 사건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2번 문의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3분의 1 그대로네요. 그런데 1번 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얼마로 바뀌었죠?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바뀌었어요. 확률이 1이 더 높아졌죠? 네. 1번 뒤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산대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3분의 2니까 문을 선택을 1번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1의 차가 있을 확률이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문을 열어서 딱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차가 있을 확률이 3분의 2로 바뀌었잖아요. 요 확률을 3분의 1 처음에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확률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사전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1번에 차가 있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다음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건이 발생한 후에서 사후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 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이 3번 문을 열어준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커졌죠. 차가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선택을 이쪽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죠.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문점,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캠퍼스나 카톡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아니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자, 조건부 확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